이용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법 대통령께서 무엇을 위반했는지 한번 볼까요?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을 술실시 일가의 공화국으로 만들어 놨다면 헌법 제1조 1항 위반입니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부터 나온다 하면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권력이 나오게 하지 않고 오로지 최순실 씨 일가에게만 권력이 나오게 했다면 여기 앉아있는 지금 2살, 3살 된 아이들이 피켓을 들고 나와서 차라리 보통령이 낫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면 그러면 그것은 헌법 제1조 2항 위반입니다. 위반입니다. 이렇게 자명하지 않습니까? 헌법 2조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근데 법률로 대한민국 국민이고 주권자인 이런 시민들에게 권력을 주지 않고 오로지 자기들끼리만 모든 것을, 유식한 말로 농단이라고 하지만 경상도 사투리라면 자기들끼리만 헤쳐먹었다면, 그러면 그것이 헌법 제2조 위반입니다. 헌법 제5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을 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이 준 그 권한을 가지고 오로지 최순실 씨 일가에게만 끝까지 책임을 졌다면 헌법 제5조 위반입니다. 헌법 7조입니다. 이거 헷갈렸습니다. 할 수 없지 뭐. 하다 보면 헷갈릴 수도 있지. 장악하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근데 국민들은 조금만 법을 어겨도 잡아가고 100km 구간에서 120km만 달려가도 얼굴에 사진 딱 박아가지고 집에 쫙 보내면서, 왜 이렇게 범죄 행위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헌법을 들먹이면서 대통령을 잡아갈 수 없다면 그것이 국민 주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여기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남자, 여자, 아이, 청소년 모두 정말로 열심히 일하면서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한 가족에게만 모든 직업을 몰아주고 국민이 열심히 낸 세금을 가지고 그들 가족만 수천억의 재산을 가지게 했다면 헌법 제15조 위반입니다. 아이고, 네, 열받아서 이렇습니다. 계속할까요? 그럼 맞습니다.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투표권을 가집니다. 근데 국민이 투표한 사람은 최순실 씨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거 무슨 편의점도 아니고 한 명 뽑으면 1+1이 오면 곤란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헌법 제24조 우리 국민이 법적으로 헌법의 권리로 행사한 선거권을 무력화시켰다면 헌법 제11조 평등권의 위반이고 헌법 제24조 선거권의 위반입니다. 헌법 제24조 위반입니다. 헌법 제30조 범죄 피해 구조권입니다.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서 국민이 생명의 또는 신체적 위해를 받았다면 국가는 신속히 그들을 구조하고 그들이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헌법 30조에 나와 있습니다. 구조하지 않았습니다. 헌법 제30조 위반입니다. 헌법 제31조 교육의 권리입니다.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그리고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며 대학의 자율성은 보장되고 교육의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은 안 타고 학교에 나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만 모든 권력을 중동원해 줬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꿈을 모두 짓밟은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제31조 위반입니다. 헌법 제32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집니다. 모두 일하고 싶어 하며 모두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자기가 근로자로서의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거기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할 때는 국가는 아무런 역할도 하고 있지 않다가 정무수석이 일자리를 이루려고 하면, 민정수석이 일자리를 이루려고 하면 대통령은 그들의 일자리만 보장하고 최순실 씨 일가의 일자리만 보장했다면 헌법 제32조 위반입니다. 헌법 제34조 인간답게 살 권리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주 5일제 근무하에서 주말에는 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날추운데 난방시설도 안 돼 있는 아스팔트 위에 사람들이 앉아있겠다면 헌법 제34조 위반입니다. 아이고. 헌법 제37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대한민국이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대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고조선에서부터 시작해서 삼국시대, 통일신라, 발해, 그 위에 부여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려와서 통일신라 시대를 거쳐 조선, 대한제국, 대한민국을 이루고 있는 이 땅의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 보고 퇴진하라고 명령하면 다른 거 이쪽 저쪽 볼 필요 없이 즉각 퇴진하는 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제가 할 말은 다 끝났습니다. 아이고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많았어요. 이제 난 집에 가란다 이제. 자, 누구든지 좋습니다. 누구든지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께 마이크를 드리기 전에 꼭 여러분들께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봤는데 여러분들 뒷모습이, 그리고 여러분들 앞모습이 얼마나 멋있는지 여러분들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을 거다. 그래서 꼭 그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던 검찰이 대통령을 조사할 수 없다라고 버티던 검찰이, 그리고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수사할 수 없다라고 버티고 있던 검찰이 지금 공범으로 대통령을 적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국민 여러분들이 들었던 촛불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꿈쩍도 하지 않던 정치인들이 바로 모여서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겠다라고 지금부터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국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들었던 촛불의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정치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 불의 속성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바람이 불면 번집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다시 청와대로 돌아오시라. 왜? 국민이 있는 곳이 청와대다. 여기 내려오시라. 여기 이쪽으로 내려오시라. 이쪽으로 내려오시라. 아니, 저는 대통령님께서 이쪽으로 올라오시라. 대통령은 국민의 아래이기 때문에 하야가 아니고 여기 높은 자리로 불러줄 테니 여기 내려와서 여기로 오시라. 지금이라도 여기로 오시라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새롭게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도 n분의 1이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청년들, 청소년들, 그리고 어른들, 남자들, 여자들 할 것 없이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도 재미있지만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보람차고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훗날 지금 저기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이 3살 된 4살 된 아이들이 지금의 이 모습, 엄마의 모습, 아빠의 모습, 그리고 선배의 모습, 언니의 모습, 누나의 모습, 그리고 엄마가 되지 않더라도 아빠가 되지 않더라도 한 개별적 인간으로서 헌법 제10조에 의거해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하는 헌법 정신이 이 땅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꿈틀대도록 만들어주신 시민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눈빛이 바로 저 아이들에게 전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누구시든지 좋습니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손 들면. 그리고 통로 확보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향은 확보를 할 수 있겠노? 이게 되겠나 지금 통로 확보가? 그리고 아까요, 야 진짜 솔직히 부산 시민 여러분들 섭섭한 게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여기서 계속 사회자가 겠잖아요. 김재동 씨가 오더라도 흥분하거나 뭐 이렇게 길을 막아서거나 혼잡해질 염려가 있으니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걸어오고 있었는데 아무도 크게 혼잡해지지도 않고 그 저하고 늘 마셨는데 왔습니까? 하고 전다. 이야 희한하대요. 성숙한 시민의식입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야 여기서 많이 했습니다. 자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시고 싶으신 분 누구든지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아들은 이래 지나다니면 밑에 잘 안 빕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있으신 분들은 지나가시면서 여기 아기 있다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그랬으니까 잘 살펴보시면서 이거 아들을 제일 먼저 보호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자 누구 손 들어보세요. 저쪽 뒤쪽에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계신 분들 저기 일어나세요. 어디 아 무슨 나왔습니까? 아 이거 해가 다 돼 있나? 자 다시.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관광고등학교 재학생 2학년 심정태입니다. 일단 먼저 제게 이 자리를 내어주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3개월 전에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학생을 대표해 학생회에서 부당한 교칙에 대해서 건의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돌아온 답변은 교장쌤으로부터 교칙이 싫으면 학교를 나가라 라는 막말을 하시면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후 생활지도부 부장선생님께서 저에게 빨갱이라는 발언까지 하면서 저에게 온갖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학교에서 저는 반항아, 빨갱이, 불량학생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정당한 요구를 하였을 뿐인데 같은 민족이고 존경하는 선생님으로부터 빨갱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억울하고 슬펐습니다. 그것보다 더 슬픈 사실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들이 학교에서부터 벌써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공부를 하고 배우며 그런 이유로 학교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사회, 학교 또한 올바르지 못한 권력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희생양을 만들어냅니다. 그 권력에 동참하기 위해 비인간적인 행위를 하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일반 국민 학생들은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 순종하고 복종하며 주위 사람이 부당하게 피해를 봐도 모른 척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희생양이 되며 주변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공무원은 법치를, 국민은 의무와 준법을,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 제1조가 실현되는 그날을 위해 외치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에서 피부 마사지나 받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께 외칩시다. 박근혜는 해라!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피부 마사지를 받고 계신지는 지금 확인은 안 됩니다만은 네. 멋있죠? 민주공화국 시민 동료분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멋있습니다. 요즘 그런 생각 많이 드시죠? 청소년이나 어린 학생들에게 대견하다 이렇게 말할 자격 어른들에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같은 동료로서 늘 감탄하고 그리고 이거
그리고 저는 저런 말 들을 때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 고1 되면 대통령 투표권 줍시다. 충분하죠. 그래야 정치인들이 제대로 된 교육 정책을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된 우리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해주고, 저는 더 나아가서 중학교 1학년 되면 교육감 투표권은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요. 중1이 교육감 투표권을 가지고 중2가 투표권 가지면 교육감들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중2의 마음을 맞추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1, 중2, 중3이 자기 학교에 있어서 자기 권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른들이 그런 거 빨리 합의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막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대통령 투표권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대통령 투표권을 가지면 엄마가 유모차에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 정치인들이 그걸 보고 아이고 저기 두 표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실행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치인들이 제일 겁내는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누구를 찍을지 모르는 부동층입니다. 아이들은 누구를 찍을지 몰라요. 그러니 무조건 그 아이들을 위하는 세상을 위해서 뭔가 해낼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적어도 고등학교 1학년이 딱 되면 대통령 투표권을 주는 운동을 지금 당장에서라도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투표 시간 좀 연장하고 밤 11시까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직장에서 일하다가 오시는 분들이 투표할 수 있죠. 그리고 아니면 새벽 1시까지 해도 되잖아요. 그래야 아이고 술 먹고 생각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그렇잖아요. 토론도 좀 하고 니는 누구 찍을 끼고 나는 이 사람 찍을 끼다 그러면 한 잔 더 먹고 생각해보자 이런 시간을 좀 주고, 아니 뒷표소 안에서 토하지만 않으면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투표 시간 좀 연장합시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또 누구 드릴까요?